이번엔 한국의 정치 상황,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미주 민주참여포럼 K-PAC 최강철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권순표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미국 현지시죠? 새벽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시인가요, 거기? 예, 여기 지금 새벽 2시 36분 서부 시간입니다. 예, 아이고 이 새벽에 감사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관에 체포됐는데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그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동안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의 그 회복을 향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이것은 국회 탄핵 가결에 이어서 중요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그런 그래도 국민적인 승리로서 큰 한 단계를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입장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데요. 예. 미국의 백악관 NSC 대변인 존 커비의 입장도 나왔고, 또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의 또 어떤 입장도 나왔죠. 요약하자면 미국은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미 정부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 언론 그리고 미 의회까지 주류 사회 미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크게 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한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주류 사회의 입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미 언론은 지금 우려하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VOA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류 언론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작동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생각을 하고 아직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이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가치에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로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특별히 미 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계엄 격보 후에 이례적으로 거의 20여 명 연방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 계엄 사태를 질타하고 또 한국 국회와 국민과 함께한다는声明을 발표했고요. 또 지난 12월 6일에는 브렛 셔먼 의원은 하원 본회의에서 강하게 한국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난하고 또 국민과 국회에 저항과 용기에 대해서 크게 칭찬한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미 의회와 정부의 보편적인 입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궁금한 거는 20일 날 그 취임식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비상계엄 시점부터 지금까지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이 상황이 아주 기가 막히고 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이제, 쏠리는 그런 편향된 외교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전체적인 가치를, 이게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히 트럼프 캠프를 굉장히 홀대했습니다. 그동안. 네. 아마 이제 대표적인 예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어떤 4월, 8월 한국 방문 때도 거의 문전박대하다시피 했고요. 또 그걸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도로 지금 경계하는 것은 이번 국가 권력을 이용한 친위 쿠데타 내란 범죄하고 2021년에 1월 6일 날 있었던 미 연방의사당 폭력 사태를 동일시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시도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차기 대한민국의 이 정당성이 부여된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예. 또한 저는 이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부 한국의 분들이 미국의 아주 극히 일부의 이 발언과 어떤 입장을 갖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라는 발언들인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굉장히 큰 측은지심을 더 갖고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행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굉장히 큰 신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측근들도 임명된 강요들도 입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 한반도 정책에 굉장히 호응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4월 26일자 폴리티코에 나왔던, 그러니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기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라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법을 배우라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예. 트럼프 캠페인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극히 일부의 보수 진영에서 믿고 있는 내용은요. 첫 번째가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 체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고 그것이 아마 일부 그러니까 VOA 통해서,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사실 전에는 그 미국의 공공외교의 원조라고 생각되는 방송이에요. 원래 그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미 국무부나 공보처 산하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독립국, 연방정부 산하의 독립국인 국제방송처에서 운영하는 편집권이 아주 보장된 그 조그마한 이렇게 방송이에요. 그리고 일전에 이제 더 힐에서 기고문을 냈던 영김 의원이라는 분의 입장을 갖고 공화당이나 트럼프 측근들이 거기에 VOA의 그 패널로 나왔던 측근들이 발언을 통해서, 일부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요. 그 워싱턴 톡이라는 VOA 방송의 조은정 앵커도 저도 좀 아는 분인데 그 질문을 약간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패널들, 그때 나왔던 패널들이 제임스 제프리라는 패널하고 패트릭 크론이라는 트럼프 1기 때 대사를 지내고 이제 그때 강요를 지냈던 분들이에요. 예. 그 내용 자체도 한국의 지금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칭찬을 하시고요. 한국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난을 하시고, 한국이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 두 번째로 이 어떤 극우 쪽에서 많이 믿고 있는 게요. 미국이 대통령 탄핵 세력을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대통령 탄핵 세력을 친중 반미 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앵커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CBS, MBC 모든 방송들, 그리고 미국의 정부의 입장, 현 바이든 정부든 또 앞으로 세워질 트럼프 신행정부든 정부 강요 임명자들의 입장, 또 미 의회의 입장. 예를 들어서 영킴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원 100명, 하원 435명 중 유일하게 내란에 대한 그 반대, 그리고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을 한미동맹을 해친다라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주된 입장이 아니고요. 또 혹자들은 또 영김 의원이 공화당이니까 또 아태 소위, 지금 인도태평양 소위죠.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 발언이 중요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영킴 의원은 이번에 큰 실수를 사실 하신 거로 보이는데요. 그분조차 535명이 한 분이고요. 사실 영킴 의원 같은 경우는 2021년 의사당 통역 사태 이후에 미 연방의회에서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 불신임 결의안에 공동 발의한 공화당 의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물론 10명의 탄핵
바리안까지 사인한 의원은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반 트럼프 인사로 불린 공화당 내에 반 트럼프 인사로 사실은 뭐 비주류라 그럴까요? 지금은 뭐 트럼프 인사가 됐겠지만 트럼프가 바라보는 영키미언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사실은 좋지는 않은 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근거 중에 하나가요.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예. 모두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점 때문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혹은 정서적 교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제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한국에서 퍼뜨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 현재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고 그것을 말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가능했던 것이 그 미국의 그 3억 3천의 인구 중에서 유권자가 한 2억 4천, 그리고 등록된 유권자가 한 16,000에서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광대한 이 지역에 퍼져 있어서 사전 투표, 우편 투표 표를 또 관할하는 그 선거 시스템도 우리랑 와 같이 어떤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요. 각 주가 또 아주 다 다릅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를 각 주별로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그래서 그러한 어떤 투표를 하는 과정, 그 사전에 투표, 우편 투표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제기됐던 거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2020년 선거에서 그리고 2022년 선거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이번 2024년에 거의 다 낙마하거나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한국의 많은 국민들과 보수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그 유언 비어라든가 음모론에 휩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킴 의원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다시 글로 돌아가면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세요?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저는 영킴 의원은 사실 오래전에 저도 우리 지역구, 우리 동네에 사시고 지금도 우리 동네에 집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주 괜찮으시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았는데, 저도 놀랬던 게 사실 2023년 1월 31일 날 그 정광훈 목사께서 그때 태극기 집회 미주 투어라는 그런 이게 어떤 워싱턴 광화문 미주대 이런 걸 열어서 미국을 거의 한 달 정도를 방문할 때 이런 발언을 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날 영김 의원과 협력해서 미의회에서 추진 중인 동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막았다. 라는 이야기세요. 그래서 예. 2021년 10월에 영킴이 형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영킴이 형이 잘 알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영킴이 형한테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 진출해서 노력해 준다면 이런 종전을 반대하는 것을 노력해 준다면 한국에서도 크게 후원하겠다라는 굉장히 불법적이고 미국 그 정치자금법이나 파라법을 크게 어기는 발언들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미국의 그 한 언론사의 특파원, 제가 알기로 노컷뉴스 CBS 특파원이 이걸 집중 취재를 했고, 그래서 영김현이 급하게 그 인터뷰에 응하는데 전혀 정광훈이라는 목사를 알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 인터뷰를 요청했기에 인터뷰 응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535명의 연방의원 중에 이런 이런 입장을 낸 분은 단 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심들이 있는 겁니다. 영김 의원께서 한국의 어쨌든 간에 좀 극우 보수 쪽에 또 극렬한 쪽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라는 것들이 지금 많은 미국 동포들의 우려이고 그렇다면 영김 의원도 차기 선거에서 쉽지 않은 모양새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자, 최 대표님 저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시죠? 예,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요. 최대한 트럼프 취임식은 대체적으로 이제 연방 상원 하원에 트럼프 인수위에서
중요한 초대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하고요. 또 우리 미주민주참여프럼 몇 분 이사님들하고 함께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강훈 목사랑 그 구구 유튜버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렇게 알려졌고 또 면담 일정까지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이건 사실 여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 여부까지는 뭐 제가 그쪽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인수위에서 심지어 해외 정치인, 그러니까 해외 그 국가원수라든가 정부 관계자조차도 따로 별도로 그런 면담을 잡지는 않는 것이 통례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강훈 목사께서 2022년 10월 4일 날 미국의 프라임 정책 그룹, 프라임 팔러시 그룹이라는 로비스트 에이전시하고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한 1년에 60만 불. 그러니까 아마 한국 정부와 기업, 삼성보다 더 많은 로비 자금을 대면서 동정과 한반도 평화 반대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아들인가요? 전에 아들이 대표로 되어 있는 자유일보라는 한국의 단체와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님의 이름으로 이 계약을 하고 지금도 아마 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로비스 단체를 통해서 상원 의원이라든가 일부 상원 의원들을 만나고 거기를 통해서 아마 초대를 받은 거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 정강훈 목사께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23년 1월 3일 날 그 워싱턴 근교 애난데일 집회를 하실 때 대표님 죄송한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앵커님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시간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철 네, 민주참여포럼 대표였습니다.